이 펜데토페라는 사람이 이제 올린 글인데요. 네, 평범한 집안의 사람은 10분 무단 이탈한 말년의 병장에게 바로 탈영병이라는 제목으로 2년의 징역을 했는데, 지금 추미애 장관은 얼마를 무단 이탈한 겁니까? 그거를 묻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기준이 잣대가 왜 이렇게 틀려요? 고위 관리, 이 정부의 실세들의 자녀는 무엇을 해도, 어떠한 것을 해도 법의 기준을 벗어나는 겁니까 싶어요. 묻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전광훈 목사님이 문재인에게 한 달을 준다고 그랬죠?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정광훈 목사님이 재수감 되셨습니다. 이 코로나 사기로 한국교회 사랑제일교회와 정광훈 목사님을 죽이려고 하고 해치시키는 예배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 주사파 정권의 괴계가, 정광훈 목사님이 문재인에게 지구 통첩을 했죠. 한 달 이내에 사과해라. 한국교회 10,000명 이상 되는 대형교회를 제가 한번 명단을 만들어봤어요. 광림교회, 금난교회, 임마누엘교회, 명성교회, 부전교회, 온누리교회, 지구촌교회, 사랑의 교회, 삼일교회, 세문안교회, 예수중심교회, 소망교회, 부산수영로교회, 여기도 수목원교회, 연세중앙교회, 영락교회, 대전중문교회, 평강제일교회, 서울교회, 청운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양세종안교회, 은혜와 진리교회, 인천순복원교회, 오륜교회, 분당 우리교회, 숭이교회, 중앙교회, 삼일교회, 부산포도연교회, 성락성결교회, 영안장로교회, 부산세계로교회, 안산동산교회, 충행교회, 세문안교회, 선한목자교회, 분당 만나교회, 분당 할렐루야교회. 지금 이 교회가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요, 목회자들이요, 하나님이 지금 한 달 주셨습니다. 지금 뭐 숫자가 줄어가고 한 달 다 채 안 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달을 주셨다고요. 그동안에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마지막 기회가 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나는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은 당장 초급파적으로, 초교단적으로 다 모여서 공동성명서를 만들고 문재인에게 대항하십시오. 그 주사파 정권에게, 그 마귀에게, 그 사탄에게 대적하십시오. 대적하시면서 그렇게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후 통첩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정광 목사님을 재수감 시키면서 한국교회의 움직임을 또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안 들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교회요, 목회자들이요, 정광 목사님이 문재인에게 최고 통첩을 한 것도 성령의 음성이고, 정광 목사님이 재수감된 것도 성령의 음성입니다. 왜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어주는 겁니까? 이렇게 큰 소리로 다 들을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못 드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바로 한국 교회에게 준 한 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네요. 중국이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박해를 받고 있는가요? 그 중국과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게 뭘까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교회가 강제로 십자가가 떼어지거나 그런 일은 없죠. 근데 이도 곧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공산주의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로데오 거리, 거기 한쪽에서 노숙하고요. 노숙했다기보다도 3시께부터 한 2시간 정도 눈 좀 붙이고, 왜냐고요? 제가 24시간 실방 하잖아요.
그래서 산에서도 하고 저수지에서도 하고 네, 마을 주택가에서도 하고 어제는 네, 중심상가에 나와서 했어요. 네, 그 3번 로데오 거리라 해가지고 가장 번화가인데요. 거기에 사람이 10분의 1로 줄었어요. 전쟁 체험이 아니고 제가 광화문에서 24시간 화요일 부터 가서 11시부터 올 때까지 24시간을 했잖아요. 실방을. 그리고 또 금요일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광화문에서 미 대사관 앞에서 또는 종로경찰서에서 했는데 요즘 제가 4주간 자율 거리두기 때문에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4주간 스스로 제가 있는 지역에서 유튜버를 켜놓고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할 겸 그렇게 해서 유튜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식사요? 뭐 한 끼인데요. 뭐 이제 점심에 가서 먹으면 되고 점심에 가서 먹으면 돼요. 어제 저녁에 모처럼 식당에 가서 제가 저녁을 먹었는데 2층 그 중심상가에 업주 커겠어요. 거기에 갔는데 마스크 거리가 몇 미터 떨어지는데 마스크 쓰라 그래요. 이 마스크가 더 지저분해요 이게.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데 마스크 올려주셔야죠. 이 마스크 사람 몸에 들이마셨다면 노폐물 다 쌓여 더 찍고 기가요. 이게 안 하면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올려주셔야 돼요. 저희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사람들이 늦는 거예요. 저희가 늦죠. 이 국민을 다 마스크로 죽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국민들 다 죽이고 있습니다. 국민들 거리를 제한을 막고 이동을 막고 또 집회 결사 자유를 막고 이게 공산국가지 뭐예요. 네, 그래서 마스크를 쓰라고 하길래요. 사람 주변에도 없는데 예? 이 마스크 사람 입을 막아 숨통을 조이는 거예요. 이제는 주위에 사람 없는데도 쓰란다고 와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식당에 갔는데 그 2층 그 넓은 중심상가 식당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7시 조금 넘어서 갔는데 저 혼자 먹었어요. 혼자. 그렇게 지금 아주 국민들이 다 죽어갑니다. 죽어가. 네, 여기 저기 트랙에 도는 사람들이 이렇게 민원을 넣는데요. 아니 저렇게 운동을 하면은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운동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이 공기 속에서 나오는 노폐물로 입을 막고서 그걸 계속 들이쉬면서 가는 게 운동이 되나요?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나라가 그렇게 바꿔 나가니까 국민들도 바른 소리 못 하고, 예? 예, 참 사형장으로 끌고 가도 그냥 아무 말도 못 하고 끌려가는 그런 국민들입니다. 예. 예, 그래서 참 우리 임지율님께서 들어오셔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뭐 전쟁 체험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참 내가 있는 곳에서라도 이렇게 유튜브를 켜놓고 하면은요 사람들이 생각 있는 사람들을 봐요. 보고 또 물어오는 사람도 있고 구독하고서 하는데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유튜버들이 좀 많아져서 이 지역에서 곳곳에서 올바른 소리를 전하고 했으면 참 좋겠어요. 네. 아셨죠? 지율님? 전쟁놀이 아닙니다. 전쟁 체험은 아니고 당연히 지역에서 많은 유튜버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 유튜버들이 한정된 곳에서만 하잖아요. 참 우리 우파 유튜버들이 많은데 곳곳에서 이런 거를 알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이쪽에 하면서도 구독자들이 조금씩 늘어가요. 한두 명씩 보고 구독해주고 저도 산행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마다 다 호응해 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참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말을 잘 들었나 모르겠어요. 그 몇 푼씩 주어준 그것에 완전히 녹았는지. 자, 그래서 제 VA 국민의 소리를 좀 듣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에서 나온 소리. 기울이고 반영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while efforts for the peaceful resolution of the conflict continues, human rights issues has so far not been a prominent part of this process. 아니 전철 안에서는 사람들 그 많이 붙어 타는 거는 거기서는 Korea, including human, has been absent. 무한 폐렴 걸린 사람은 안 나오고 유엔인권 서울사무소 이런 데서 인권관도 폐렴이 나오나요? 인권 문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논의와 대척점에 있거나 별도로 다뤄질 네, 문제가 6시간 전 북한 뉴스입니다. 인권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는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데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y are closely related, and in fact, human rights may be able to contribute to building peace, which is sustainable. 지난 1999년 북한을 탈출한 뒤 북한 인권을 위한 시민사회 운동을 펼치고 있는 오시혁 씨도 인권 문제에 대한 탈북민 인권단체의 목소리가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때론 불편한 진실이 될 수도 있겠지만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탈북민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tigmatizing civic activities. Those kind of factors have now become 예, core 드리님 to 어서 some of the 오세요. two 어우, 커피 잘 Korea's 마시겠습니다. government and the 네, public. 유노스에 맞춰서 또 반면 준비하셨네. 분단과 정전이라는 특수한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 인권 문제는 신뢰 구축이라는 선결 조건을 다져나가기 전까지 점진적이고 드리님 최고입니다. 풀어나갈 수밖에 최고. 없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지난 5월 한국통일연구원이 북한 인권 백서를 발간했을 때 북한이 남북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간다며 강력 반발한 사례처럼 북한의 인권 문제는 분단 국가라는 현실 속에서 다뤄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인권 이슈로 굉장히 급진적이고 또 약간 공격적인 방식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사실 이제 북한의 반발이 당연히 예상이 될 것이고 대화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평화도 멀어지고 인권도 멀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참석자들은 이 밖에도 국제사회가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북한 정권에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대화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some of the two Korea's government and the public. 반면 분단과 정전이라는 실시간 특수한 방송 한반도 중이요?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 인권 문제는 신뢰 구축이라는 선결 조건을 다져나가기 전까지 점진적이고 협력적으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지난 5월 한국통일연구원이 북한 인권 백서를 발간했을 때 북한이 남북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간다며 강력 반발한 사례처럼 북한의 인권 문제는 분단 국가라는 현실 속에서 다뤄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인권 이슈로 굉장히 급진적이고 또 약간 공격적인 방식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사실 이제 북한의 반발이 당연히 예상이 될 것이고 대화 자체가 네, 어려워지기 군포 때문에 시민광장입니다. 사실 평화도 멀어지고 인권도 멀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참석자들은 이 밖에도 국제사회가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북한 정권에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정찬배입니다. 유엔이 지난 한 해 동안 41건을 포함해 지금까지 북한 당국에 모두 316건의 강제 실종 사건에 대해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한국 정부가 강제 추방한 북한 어민 2명과 관련해서는 북한에 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긴급 청원을 발송했지만 북한 당국은 강제 실종 사안에 비협조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오늘 14일부터 열리는 제4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5월 네, 규제 친구가 제가 사는 지역에서 구독자가 돼가지고요.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14살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지율님. 부터 올해 5월까지 활동 내용이 담긴 이번 보고서에서 실무그룹은 지난해 북한의 강제 실종 관련 41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이와 별도로 긴급 청원과 서한을 각각 한 차례씩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월 북한 당국에 1969년 대한항공 피랍 사건과 이후 납북자 11명에 대한 처우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으며 우리 규제 친구가요, 또 애국 유튜버가 될 겁니다. 지금 유튜브 몇 개 올렸어요. 이에 대해 북한은 상투적이고 혐오스러운 정치 공작의 연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답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지난해 말 북한 어민 2명을 강제 추방한 것과 관련해 지난 1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등과 공동으로 북한에 긴급 청원을 발송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의해 추방된 어민 2명의 거취에 대한 정보 요구와 함께 이들에 대한 적법한 절차와 기본 구원 보장을 북한 당국에 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실무그룹은 또 지난해 41건을 비롯해 지금까지 모두 316건의 강제 실종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북한에 공식 요청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강제 실종이란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한 체포와 구금, 납치, 실종을 말하는데 유엔은 북한에 의한 강제 실종 피해자가 한국전쟁 당시 납북자를 포함해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실무그룹은 이어 여러 국가들의 관여와 협력 부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을 지목하고 북한이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실질적인 정보 없이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북한은 여전히 실무그룹 활동에 비협조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현장 조사를 위해 지난 2015년 5월 북한 방문을 요청했지만 아직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지난 3월 관련 요청을 상기시키는 서한을 북한에 다시 발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무그룹은 지금까지 1950년 한국전쟁 중 납북된 국군포로와 민간인, 1960년대와 70년대 납북된 어민, 1969년 대한항공기 납북 피해자를 비롯해 최근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강제 북송된 탈북민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북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1980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로 설치된 실무그룹은 국가가 개입된 실종 사건의 피해자 생사와 소재 확인 등을 임무로 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 가족이나 민간단체들로부터 실종 사건을 접수해 심사한 뒤 이를 납치 의심 국가들에 통보해 명확한 조사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경주입니다. 북한 정권이 아프리카 국가에서 또다시 대형 동상을 설치하면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정황이 BOA 취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조조규제입니다. 동상을 제작 중인데 북한의 만수대 네, 조조규제. 네, 발 안 아파요. 괜찮습니다, 두리님. 네, 발 안 아프고요. 네, 괜찮아요. 좀 무릎만 조금 저기 한데, 네, 괜찮습니다. 우리 20번째 구독자가 되신 임지율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규제 친구, 네. 공작사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중국 업체를 앞세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의 대형 동상을 수출했대요. 아프리카 국가 베냉의 최대 도시 코토누 중심에 대형 동상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동상의 주인공은 베냉이 세워지기 이전 왕국인 다호메이에서 용맹을 떨친 것으로 알려진 여군 부대 다호메이 아마존의 여군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에서는 동상 제작을 설명하는 보도가 나왔는데 여성 용사가 왼손에 창을 쥐고 한쪽을 응시하는 모습으로 높이가 30m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입니다. 현지 소식통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확인한 결과 동상 제작 작업은 현재 약 90% 공정이 완료돼 조만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상 제작 비용은 대략 1,000만 달러. 제작사는 올해 초 베냉 정부와 건설 계약을 맺으면서 추진돼 올해 5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북한의 만수대 창작사인 것으로 현지 소식통 등을 통해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중국의 업체를 전면에 내세워 진행하면서 여러 부분으로 나눈 주물 작업을 중국에서 마친 뒤 이를 베냉으로 옮겨와 조립하는 방식을 쓰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수대 창작사는 해외 법인격인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과 함께 유엔과 미국 등의 제재 대상입니다. 북한은 김일성 일가에 대한 우상화 작업을 벌이면서 거대 동상 제작에 뛰어난 기술을 갖추면서 동상 수출로 연간 수천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2010년 세네갈 독립 50주년을 맞아 아프리카 르네상스 기념상을 세운 대가로 약 5천만 달러를 벌었으며
최근에는 비영리 감시단체 센트리를 통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도 전 대통령의 인물상 등의 사업을 진행해 제재 위반 문제가 거론됐었습니다. EU and UN sanctions expressly prohibit the procurement of North Korean origin statues, as well as prohibiting member state entities, UN member state entities, from procuring statues from North Korea. 현재 배낭의 동상 설치 현장에는 북한 측 직원들이 관리와 감독 역할을 하며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북한에서 동상을 수출했답니다. 네, 미국의 제재 대상이라고도 해요. 지난해 12월까지 송환됐어야 한다면서 북한의 제재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BOE는 이번 동상 관리과 관련된 북한 업체 연루 등에 대해 배낭 정부에 문의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이 동상을 수출해 번 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면서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도 제재 스티븐 대상입니다.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와 최종건 한국 외교부 1차관이 오는 10일 워싱턴에서 만나 북핵 문제와 미얀 동맹 등 한반도 현안을 네, 그래서 VOA 소리를 듣는 게 좋아요. 정례 브리핑에서 네,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에서는 한미 관계 전반과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얀 측은 지난달 18일 취임한 최 차관과 미건 부장관의 상견례를 겸한 이번 협의에서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비롯한 미얀 동맹 현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8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 등 인도태평양 영내 현안과 양국 간의 협력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 간 전화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모리슨 총리에게 사임 이유를 설명했으며 두 나라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안보 동반자가 됐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의 선박간 불법 한적 등 대북 제재 위반 사안에 대한 일본, 호주 간 국방 분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영내 문제에 대해 양국이 완전한 공동 시각을 공유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일본과 호주의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향후 협력의 틀을 더 발전시키길 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정부의 정책 실패로 만성적인 식량난과 경제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많은 주민들이 가뭄과 홍수, 열대성 저기압 등 이상기후로 굶주림과 인도주의 위기를 더 겪을 위험이 커졌다고 유엔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이 네, 밝혔습니다. 맞아요. 돈 되면 뭐든 다 합니다. 북한에서는요. 네. 네. WFP 사무총장은 8일 한국 통일부가 주최한 2020 지금 자국의 북한의 사람을 들여와야 되는데 오히려 내보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위법이라고 하잖아요. 네, 유엔에서. 지원 문제가 더 중요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절리 사무총장은 북한 내 식량 안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한 한국 정부와 유엔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비절리 사무총장은 북한 내 식량 안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한 한국 정부와 유엔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원조 수혜국에서 이 공여국으로 된 거는 우리가 핵을 개발하려고 할 때 그걸 다 포기를 했잖아요. 네, 핵무기 박정희 대통령 때 개발하려고 했던 거를 미국의 그런 힘에 의해서 포기를 했잖아요. 대신에 원자력 발전을 우리가 이제 추진했죠.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북한은 지금 핵무기를 군사적으로 이용하지만은 우리는 평화적으로 이용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의 원조와 또한 우리의 지속적인 투자 노력으로 이렇게 되어온 거죠. 결코 저절로 되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진정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간다면 우리와 같은 과정을 밟아야겠죠. 당연히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핵무기를 포기해야 되고 또 생화학 무기를 다량 살상 무기를 포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국제적인 도움 속에서 자신이 이제 발전을 해서 세계 평화에 같이 이바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했던 길을 밟으면 돼요. 그거를 지금 못하고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북한의 정권 유지 위해서 그런 거죠. 독재 정권, 부자 세습, 3대 세습.
이제는 뭐 4대 세습이 되려나요? 김정은이 어떤 위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독재 세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네, 지금까지 VOA 모닝 뉴스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유튜브에서 VOA 이거를 구독을 해 놓으시면요, 언제든 매일같이 이게 아침에 나와요. 그러면 아침마다 새롭고 따뜻하고 따끈따끈하고요, 좋은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들으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37분 전에 VOA 뉴스를 들어볼까요? 아까는 6시간 전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상소가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는 데 있어 북한의 일반 주민들과 들었었나요? 그들의 인권까지 모두 74차례에 걸쳐 북한 인권법 제정을 위해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을 거론하면서 최근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책임 추궁이 네, 이거 다시 들어볼게요. 안 들은 것 같아요.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상소가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는 데 있어 북한의 일반 주민들과 그들의 인권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부에게는 모든 주민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적 개정을 단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8일 평화를 위한 인권의 근간을 다진다는 제목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지난 한 해 동안 63차례에 걸친 탈북민들과의 면담을 바탕으로 작성한 이 보고서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는 데 있어 북한 주민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평화 논의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의미 있는 참여가 더 포괄적인 평화 과정에 기여하며 이 과정의 적법성을 강화시키고 주인의식을 확대할 것이란 겁니다. 특히 북한의 여성들과 지방 출신, 장애인, 그리고 낮은 성분 계층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메시 포카렐 유엔 인권 서울 사무소 부소장은 서울에서 열린 한반도 국제평화 포럼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While efforts for the peaceful resolution of the conflict continues, human rights issues has so far not been a prominent part of this process, and voices of the peopl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cluding women, has been absent. 보고서는 또 북한 정권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북한 주민들이 적정 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적법한 시장 활동에 대해 범죄시하는 것을 중단하고 주민들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 경제적인 개혁을 단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또 북한이 사법적인 개혁을 통해 국제 인권 기준에 맞춘 제도를 법제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여기에 일반 주민들에게 인권과 그래요, 두리님. 그래요. 유익한 정보가 있으니까 좋아요. 존중하도록 하는 교육도 진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이어 한국과 미국 정부에게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포함시키고 북한을 탈취한 이들이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이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법 정상 집행을 촉구하는 화요 집회를 매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대북 인권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은 8일 한국 국회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국의 북한 인권법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 아래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모두 74차례에 걸쳐 북한 인권법 제정을 위해 진행됐던 화요 집회를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변은 앞서 지난 7일에도 입장 발표를 통해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지 4년이 지났는데도 현 정부는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는 북한 인권재단의 이사조차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악의적 직무유기로 규정하고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 등 북한 인권법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때까지 매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 화요 집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반도 내 대규모 연합훈련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당장은 재개하기 어렵다고 미국 육군 참모총장이 밝혔습니다. 영내 미군 재배치와 관련해서는 영내 국가들과 깊이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임스 맥콤빌 미 육군 참모총장은 8일 국방 전문 매체 디펜스원이 주최하는 화상회의에 참석해 대규모 미한연합훈련 재개 시점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맥콤빌 총장은 대규모 연합훈련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당장 재개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We're still doing them, not to the level, and when we do them, we put very strict procedures in place so we can protect the force. 맥콤빌 총장은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군 배치와 관련해 한반도 중심에서 중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원한
최근 미국 육군대학원 정책 보고서에 대한 견해를 묻는 VOA 질문에 중국 문제와 관련해 영내 국가들과 깊이 논의하고 있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난 7월에 만난 태국, 싱가포르, 일본의 수장들을 비롯해 영내 국가 육군 참모총장들과 정기적으로 중국 문제와 관련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eah, we understand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which views. 네, 지율님께서 Power 지율님께서 방문해 주시고 규제 친구하고 이렇게 또 소통하면서 규제 친구의 구독자가 또 되어 주셨습니다. 20번째. 우리 임지율님 환영하고요. 그동안 마음 많이 상했을 거예요. 참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우리 우파들이 참 상대방의 아픔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표면적으로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말만 하는데 좀 더 이렇게 자중하고 이렇게 좀 상대방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율님 이렇게 오셔서 힐링하시고 좋은 시간 갖길 바래요. competition role. We see the South China Sea, which is a lot of concern about what's going on there. 네코밀 총장은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과의 어떤 형태의 논쟁도 원하지 않지만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중요성과 공동의 이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안보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라이언 메카시 미국 국무장관은 레이건 연구소가 주최한 사전 녹화 형식의 대담에 참석했습니다. 메카시 국무장관은 최근 독일 주둔 미군 병력의 일부 철수와 관련해 제기되는 억지력 약화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So there is some lead time. Our ability to force project is unparalleled around the planet. Whether that's a light formation or a heavy formation, it's only a matter of days. 메카시 육군장관은 그러면서 해외 주둔 미군 병력 규모와 관계없이 유사시에는 반드시 본토 증원군을 필요로 한다며 미군은 영내 순환 배치를 통해 역동적 병력 전개가 가능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 CRS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1997년 화학무기 금지 조약으로 화학무기 사용이 금지된 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최근 일부 국가들의 화학무기 사용 사례가 증가해 국제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북한과 러시아, 시리아의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4일 갱신한 화학무기 사용 관련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경우 지난 2017년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화학무기 BX 신경작용대로 암살된 사건을 예로 들면서 지난 2018년 3월 국무부가 북한 정권의 화학무기 공격 지시를 적시하고 제재를 단행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보고서는 또 지난달 20일 러시아 야권 인사 알렉세이 나발리 독극물 중독 사건을 거론하면서 최근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책임 추궁이 없어 화학무기 사용 금지에 대한 국제 규범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육군은 지난 7월 북한 전술 보고서에서 북한이 20여 종의 화학무기를 2,500에서 5,000톤가량 보유해 세계 3위의 화학무기 보유국이라고 추정한 바 있으며 미국 하원은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북한의 생화학 무기를 급부상하는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준비태세 강화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6명의 석방을 위해 한국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과 한국 청원 사이트 등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계 청년들이라고 밝힌 청원자들은 지난달부터 미국의 인터넷 청원 전문 사이트인 체인지.org에 선교사 활동 중 북한에서 체포돼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와 중국에서 탈북민 지원 활동 등을 펼치던 김원호, 고현철, 함진우 씨 등 한국인 6명의 송환을 촉구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와 억류 중인 6명의 존엄이 남북관계 유지의 대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한국 정부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북한에 억류 중인 6명이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청원이 지난 한 달 동안 벌어져 8만 8천 명이 동의했습니다. 또 한국 기독교 청년단체인 위두워크는 최근 강원도 고성에서 서울까지 국토 대장정을 통해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고 한국 정부에 이들의 송환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박상학 대표 아시죠? 네, 바로 북한의 고무풍선을 날리면서 하는 분인데, 전광훈 목사님 구속에 대한 것을 이제 미국에 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광훈 목사님의 그런 인권 탄압의 사례를 우리나라에서 자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미국,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갖고 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 정부에서는 아마 상당한 위협이 될 겁니다. 예. 푸른솔님 똥손 하셨나요? 왜 떼찌요? 예, 스페너님과 대표님 체력은 짱짱짱이랍니다. 이렇게 해서 VOA 미국의 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지율님 아마 새로운 그 방법이 나왔는데요. 그 뭐라 그러더라고요? 한눈 명상법이라 그랬나요? 한쪽 눈으로 우리 아까 하는데 다른 분들 다 그렇게 하다가 네, 실수해가지고 댓글 삭제? 네, 그렇게 된 경우도 있어요. 네, 한쪽 눈으로 번갈아 가면서 쉬면서 계속 댓글 하는 거. 우리 지율님, 아니, 우리, 푸른솔님은 어제 밤뿐이 아니라 그 전날 또 밤샜어요. 우리 푸른솔님. 그리고 어제는 또 정일토록 또 저와 같이 또 했죠. 우리 푸른솔님도 상당히 피곤할 텐데. 네, 윙크 수면법이라고. 지율님 아세요? 나 처음 들었습니다. 네, 자격증이 필요하답니다. 저거 하려면은, 네. 초보자는 실수를 많이 해서 안 돼. 그래서 자격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국민들 그 단체 행동을 막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여가부에서 발표한 거는 동성애 축제를 9월 18일부터 한답니다. 에? 그것도 12일간 말입니다. 전 세계 게이하고 레즈비언은 다 와도 좋대요. 이 동성애 축제가 아니죠. 이건 난동이죠, 난동. 저는 그래서 이거를 동성애 난동이라고 하고요. 얘들은 축제일지 모르지만요, 저는 난동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허락을 했답니다. 서울에서 9월 18일부터 12일간. 그리고 그 천주교에서는 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서울 시내에서, 서울의 큰 성당들, 근데 교회만 비대면 예배를 하라고 해놓고 막고 통제하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거기는 코로나가 없나요? 오죽하면 그 보신각에서 민주노총이 2천여 명이 한데, 거기는 우리 광화문에 나왔던 사람들처럼 정보조회도 안 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하라는 얘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우리 푸른솔님, 그것 때문에 화염방사기로 그냥 꽉 손만 땡기면 끝나는 거예요? 손가락만 땡기면? 거기까지 참아줍시다.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세요. 참 그래요. 참 저들 어디까지가 막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네, 그렇습니다. 그게 올라와서 제가 좀 보내드렸어요. (6.25) 70주년 기념식 전주를 북한 애국가로 연주했다는 게 이제 또 올린 사람들이 있네요. 이분은 좀 늦게 알았네요. 북한 애국가를 가지고 우리나라 애국가 전주곡에 붙여서 이게 새로운 애국가라고 그렇게 또 그 KBS에서 이렇게 했죠. 참 하나 둘 따져보면은 이 나라가 참 가관입니다. 국민들이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죠.
지금 온누리교에서도 NCCK 탈퇴를 한다고 제가 봤어요. 그래서 신문은 있는데 아직 신문을 못 봤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한테도 신문을 읽어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신문을 읽어드리지 못했어. 네, 이게 기독일보예요. 네, 기독일보인데 네, 잘 나왔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한다. 이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독일보에서 이 내용이 잘 나왔더라고요. 여기 보면 법원에 전가훈 목사 보석 취소 재수감한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고요. 이게 일면 기사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안 나오죠? 홍콩에서 있는 경찰이 선거 연기를 규탄하는 시위대 289명을 체포했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내용이 참 많은데 여기 이제 화요일자 신문이고요. 이건 월요일자, 월요일자 신문입니다. 여기 월요일날 월요일자 신문인데, 온누리교회가 교단 NCCK 탈퇴 요청 키로 사장회상. 이 NCCK에서 바로 그 차별금지법을 추진하잖아요. NCCK 활동이 교단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NCCK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차별금지법을 추진한다고 그러는다, NCCK.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WCC와 NCCK를 탈퇴를 했죠, 연초에. 그리고 나서 지금 온누리교에서도 이제 탈퇴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여기서 탈퇴해야지. 이 NCCK가 참 우리나라 교회를 완전히 물들이고 있습니다. 한교연 파주시의 교회 탄압 규탄, 이거 나오고요. 네, 이 맘카페가 파주시에 보면은 교회가 운정 참전 교회 있잖아요. 운정 참전 교회. 그 운정 참전 교회 목사님이 이 마스크를 안 쓰고 설교를 했다고 그 맘카페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확진자가 하나도 안 나왔는데 그 교회를 폐쇄를 조치했어요. 2주를 이 맘카페에서 고발했다고요. 그러면 문재인이 8.15 광복대에 그 8.15 광복대 행사하면서 그 마스크 안 쓴 거 사진에 나왔잖아요. 그럼 문재인도 저기 청와대도 2주간 완전히 닫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면은 참 그런 게 있어요. 미국의 한미 동맹은 안보 협력 넘어서는 더 깊은 관계로 가야 한다. 한미 동맹의 가장 우리 미국이 안보 협력을 이제 넘어서 더 깊이 가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서론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기독일보가 참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소양이, 가수 소양 알지요?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찬양을 하는 소양이 한 마디. 지금이야말로 요한계시록 봐야 할 때다. 지금이 바로 그 때다. 바로 마지막 때다. 그 내용이에요. 지금이야말로 요한계시록 봐야 할 때다.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의 기존의 CBS나 국민일보가 그 정도, 그거를 잊어버린, 사랑을 잊어버린 거에 비해서 지금 기독일보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네, 그렇지만은 참 이렇게 좋은 내용들을 가득 들어찼습니다. 여기 써보세요. 전교조 교사에게 우리 자녀들을 맡길 수 없다. 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요, 맞아요, 드리님. 30대, 40대 초반 줌마들이 카페랍니다. 거기에서도 아마 드루킹 같은 게 많이 댓글이 양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일부 거기에 직접 침투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해가지고 그렇게 조장을 한대요. 그래서 그 맘카페가 왜 생겼냐면은 요즘 그 핵가족이 되고 부모들이 없으니까 같이 저 카페 안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아이 키우는데 도움받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맘카페인데 거기도 지금 완전히 좌경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많이 그 북한 사상을 많이 쫓아간다고 합니다. 여기 코로나 시대에 성경이 말하는 격리. 성경에서도 이 문둥병이나 그런 병 걸리면은 일주일간 그 영내를 떠나서 주거지를 떠나서 바깥에 거주하는 그런 게 있죠. 성경이 말하는 격리는 어떠한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큰 것만 지금 여러 개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서창원 교수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닌가, 성경적인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대구 교계에서도 대면 예배 금지를 부당하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법원 대면 예배 금지한 거에 대해서 정지해달라 하는 그 가처분을 기각시켰네요. 법원에서. 이 법원이 참 이렇습니다. 오죽하면 이것까지 못해요. 여기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기도회 현장 모임을 취소했답니다. 지금 집회 금지를 해놨으니까 당연하겠죠. 이렇게 됐어요. 대신에 어떻게 한다고요? 전국 교회와 교회 자료를 공유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 공유. 광주 하다못해 보세요. 광주의 교계 단체들마저도 예배는 생명이다,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광주에서.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 신문 하나를 대충 제목만 봤습니다. 지금 그나마 그 정교조도 지금 김명수 법관 해가지고 인정됐잖아요. 통과됐어요. 7년 만인가요? 비합법적인 거에서 합법적인 거로 땅땅땅 했어요. 여기 김태형 목사님, 코로나 전대미문의 사건 겪으며 이렇게 글을 썼어요. 김태형 목사님이 이 코로나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지금 전대미문에 없었던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이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잖아요. 유엔 인권조사관 중국의 홍콩 보안법 재검토를 촉구 서한 보냈다, 이런 내용. 이제 중국에다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나라는 민중당의들이 보안법 철폐하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예? 홍콩의 보안법을 만들었잖아요. 네, 박두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체육시설은 운동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박두규님. 우리 박두규님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자유대한민국이 위태하다는 걸 사실을 알면은 어디 가서든 네, 알리려고 하지 않겠어요? 저는 여기 힐링으로 여기 많은 구독자들한테 보여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요. 운동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보는 것도 바로 힐링입니다. 네, 그렇죠, 박두규님. 아니, 놔두세요. 우리 박두규님이 여기 아마 이쪽에 아마 새생활체육회 아마 이쪽에 관계된 사람 같은데 직원이나 놔두세요. 나중에 한번 제가 이 분에 대한 이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새생활체육회 쪽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이 이 현재 언론들이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 진실들을 우리 알아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마스크를 쓰면서 거기다 태극기 마스크에다가 그 밑에다 우리나라라고 쓰고 단상을 우리나라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도 세상이 나라를 대표하는 공인인데 마스크에 태극기를 넣었으면 당연히 대한민국이라고 넣어야죠. 태극기가 미국의 우리나라입니까? 영국의 우리나라예요, 태극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정신교육을 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광복절날 8.15 광복절날 행사하면서 북한의 애국가를 전주가로 붙여놓고 그게 새 애국가입니까? 북한의 애국가 그 전주곡을 우리 애국가에 붙여놓고 그게 새 애국가예요? 그런 거를 잘 보셔야죠. 판단을 해야죠. 지금 이 코로나가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이게? 지금 나가보세요. 시내에 국민들 다 죽어나가고 있어요. 식당 다 문 닫죠? 손님이 없어요. 독상이에요, 독상. 그 넓은 식당 가도. 지금 자살자가 코로나 지금 죽는 사람이 341명이면요. 어제 날짜로. 자살자가 1년에 12,000명이 넘어요, 12,000명. 코로나가 무서운 겁니까? 국민들이 생을 포기하고 다들 이렇게 죽어나가는 게 더 나라에서 손해입니까? 이런 걸 나라에서 보살펴야 하잖아요. 자살하는 사람을 없애게 하겠다며 했잖아요. 지금 문재인이 국민들의 눈에서 눈물 흐르지 않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실생활에서 비관하며 생계 염려 때문에 온 가족이 비관 자살하는 일을 없게 해야 하잖아요. 그게 진짜 대통령 아니에요, 그게? 지금 부정선거 그거 하나둘 드러나잖아요. 어떻게 투표용지가 붙어서 나와요. 다 도장 찍은 게. 그런 거 잘못된 점 하나둘 따져보세요. 지금 나라가 바로 된 건가. 조국이, 정경심이 이제는 또 추미애까지 나서네요. 예? 안 빠지려고. 도토리 키재기 하나 봐요. 너만 그러냐? 나도 그렇다. 잘하는 걸 가지고 해야지 못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예? 힘없고 빽없는 사람은 10분 동안 자리 이탈했다고 2년 동안 감옥에 가두어 놓는 그런 병영법인데 예? 추미애 아들은 얼마나 예? 아주 그냥 추미애 그렇죠. 조민이 그렇죠. 이게 나라입니까? 그네들이 말하던 나라가 이 나라가 그 나라예요. 국민들의 입을 다 마스크로 틀어 막아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게 만들어 놓고 좋은 공기 마시면서 예? 나쁜 공기를 뱉어내야 하잖아요. 사람이 떨어져 있는데도 뭔 마스크를 끼라고 그래요. 그럼 당신 집에서 잠잘 때 마스크 끼고 자란 말입니다. 어? 집에서 잘 때 마스크 끼고 자요? 박두규 씨,
집에서 마스크 끼고 잡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여기서 10m, 20m 밖에 사람이 없는데 마스크 그렇게 쓰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사 그만하겠습니다. 박두규 씨 다음에 한번 진솔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당신 탓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국민들이 바른 말을 해야죠. 바른 소리 해야죠. 왜 내 자유, 내 숨쉬는 자유까지 억압을 받습니까? 법으로 인정한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까지 지금 막아버린 게 지금 군사정권에 있었나요? 지금 군사정권보다 더해요. 유튜브 해보셨어요? 유튜브 하면 댓글이 지워져요. 보이지도 않게. 이 정부를 비판하고 빨갱이, 공산주의 그런 말 해도 그 글귀가 지워진다니까요. 이게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도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요, 이동 제한까지 되고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생길 겁니다. 서울에 가보셨어요? 서울 광화문에? 어떠한가? 바로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처럼 바로 이념 전쟁이 치열합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우리나라 지난 70년 동안 함께 동반해서 지켜주고 우방으로 있는 미국을 철수하라고 하고 우리나라 국가 보안법을 해체하라고 하고 우리나라를 지켜야 할 사드를 철거하라고 하는 게 그게 옳은 건가요? 공권력은 오히려 그대로 보호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정 그렇게 하다 보면요, 유튜브 제목에다가 이념 전쟁의 서막을 한번 쳐보세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념 전쟁의 서막. 네, 유튜브를 꼭 보시고 말씀하세요. 박두규 님도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식들을 위해서 한번 생각을 냉철하게 해보세요. 자유 대한민국에 살아야지. 지난 70년 동안 살아온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가야지.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겠다고 바른 말을 하나 못합니까? 지금 되어가는 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고 있잖아요. 부동산 아파트나 땅 사고 팔아도 국가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고요. 네, 언제 우리나라가 그랬었습니까? 지금 서울에서 집회 행사 못하게 하면서 동성애자들 9월 14일부터인가요? 집회 행사를 갖게 한대요. 그것도 12일 동안이나. 이게 법이 기준이 있는 거예요. 네, 박두규 씨도 뉴스 같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를 하고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알리는 거는 국민들이 깨어나라는 얘기예요. 국민들이 바른 사실을 알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야 살 만큼 더 배우는 학교라든가 직장 문제 이제 떠났습니다. 이제 60 넘어가면은 뭘 해요? 그러나 자식들을 봐야죠.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이 100만 명이 넘어가요. 미국은 3억 되는 인구에 공무원이 80만입니다. 박두규 씨 같은 공무원이 일본은 1억이 넘는데 30만이에요. 공무원이 30만. 근데 우리나라 일본의 절반인 이 나라가 공무원 100만도 모자라서 계속 충원하고 하면 우리나라가 그들 퇴직 연금 주고 어떻게 버텨나갑니까? 원자력은 왜 폐기하고요? 예? 영화 한 편 보고 나라가 정치가 그렇게 뜻대로 되어가는 겁니까? 이 원자력은 지난 70년 동안 이루어온 우리나라의 가장 반도체보다도 세계 가운데 내세울 수 있는 가장 귀한 자산입니다. 이 원자력. 이번에 태풍 만나고 수해 있고 보세요. 우리나라 삼천이 어떻게 됐는가. 그 태양전지 판넬도 우리나라 걸 썼어요. 중국자 갖다 다 중국 돈벌이 시켜준 거 아니에요. 하루에 3시간밖에 가동도 못하는 그 태양열, 태양전지.
비바람에 다 쓸리고 넘어지고 산사태 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그대로 끝나요? 그게 바로 중금속 오염 덩어리입니다. 바로 수은을 몸에다 주사한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게 우리 산에 다 흘러 들어가서 그것이 바로 땅에서 우리들이 식물로, 음식물로 섭취하게 되면 바로 중금속이 오염되는 거예요. 수은에. 원자력이 위험하다고요? 우리의 원자력은요, 미국보다도 우수할 수도 있어요. 세계에서 1, 2위 가는 원자력 기술입니다. 3차, 4차 안전장치가 다 돼 있어요. 비행기가 위험하지 않아요? 자동차가 위험하지 않아요? 자동차는 마차보다도 더 늦었어요. 더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자동차, 비행기 위험하다고 안 타고 그런 사람 있어요? 위험하지만 그만큼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라도가 온통 태양광 판넬로 뒤덮여 놨어요. 우리나라 70년 동안 갖고 온 산천이 곳곳이 다 상책이 나가지고 패이고 비가 오면 핏물이 흘러요. 핏물이. 환경부 다 어디 가서 환경부. 환경부가 나서서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터널 하나 뚫는데 뭐 도롱뇽이 죽는다고 몇 년째 방해했던 그 환경단체들 어디 갔어요? 제주도 강정마을에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해군기지 들어서는 거 그렇게 반대했던 그들 다 어디 갔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지금 성주 사드 배치 반대하라고 거기 군인들 드나드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군부대 사람들이 그 길을 사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막혀가지고 헬리콥터로 필요한 물자를 나르게 만들어. 이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입니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미군들은 자신들이 장군일 때 그 아들들이 와가지고 피 흘리고 죽어갔어요. 지금의 우리나라 바로 추미애 같은 사람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추미애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를 좀 먹고 갉아먹는 사람이에요. 멀리 머나먼 이국해서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간 유엔군들은, 연합군들은 뭡니까? 저도 이 지역 사람이고 세금 냅니다. 제가 내는 세금 가지고 벌어먹고 사는 공무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동장 통장들이 지금 이 정부의 시장에 다 한통속이 돼가지고 북한이 말하는 대로 정전도 안 됐는데 전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전입니다. 근데 평화 서명을 받으러 다닌다고요? 그거는 바로 우리를 지켜주고 있고 우리 자유가 지켜지고 있는 이 가장 큰 미국을 철수하라고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미군이 없었다면요, 미국이 없었다면은 우리나라 벌써 북한하고 똑같이 됐습니다. 북한처럼 됐어요. 베트남 보세요.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1년 만에 잡아먹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땠나? 6.25 마찬가지에 미군 철수하자마자 1년도 안 돼서 5일도 남겨놓고 바로 우리나라 잡아먹으려고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미군을 철수하라고요? 민중당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서울을 그래서 버젓이 한가운데 미 대사관 앞에서, 세종대왕 앞에서 미군 철수하라고 합니다. 예. 그게 좋아 보인가요? 그 결과가 어떤지는 모르고요. 그래서 저는 한미동맹을 외치고 있어요. 한국과 미국이 함께 가야지 이 나라가 지켜지죠. 한미동맹이 깨어지면은 그날로 바로 우리 위에 바로 공산국가가 다 자리 잡고 있어요. 중공이 있죠. 북한이 있죠. 러시아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바로 공산주의와 맞서고 있는 최전방에 있는 나라예요. 바로 미국이 함께하지 않았으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떻게 이 나라가 세계 열강 강대국 가운데서 10번째 손가락에 들겠어요.
바로 미국의 배경이 있고 미국의 지원이 있고 미국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 온 겁니다. 미국이 없었다면요, 지금 북한이 지금 이 나라를 다 잡아먹고 북한의 3대 세습 체제 아래서 있을 것입니다. 바로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의 그 체제 아래서 말입니다. 공산국가가 그렇게 좋으면요, 물론 모르시겠죠. 공산국가가 어떤지 확실히 모르겠죠. 근데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바로 문재인이 그 간첩 신용복을 20여 년 동안 전향하지도 않은 간첩을 존경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것을 보고 희열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공산주의자란 말을 듣고 간첩이란 말을 들어요. 나라 대통령이 공산주의고 간첩이면은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의 인권, 국민의 자유보다 사회주의로 국민들이 노예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찬양 한 곡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수고 많으시네요. 아, 예. 아, 어떻게 또 운동 나오셨어요? 예. 아, 몸도 불편하신데 이렇게 나오셨구나. 근데 왜 배경을 저쪽으로 이렇게 해놓고 사진 그러셨어요? 네, 지금 저쪽에 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산으로 하고 있고요. 목소리는 다 들어가요. 촬영을 저쪽으로 향해서 하는 네, 거예요? 네. 제 앞으로도 할 수 있는데, 예, 이게 앞으로 뒤로 다 돼요. 그렇구나. 네. 저기 말이 아까 말씀하시던데 네, 문 대통령이 네. 인권 변호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잠깐 화면 비춰도 되겠어요? 아니요, 잠깐만. 예, 예. 목소리만 들어갈게요. 그럼. 말씀하시죠. 네, 네. 왜 인권 변호사라고 그러는지 혹시 아세요? 중국인들을